입술을 묻다. 피기맘. 자, 6평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6평 국수형 총평 대성의 평가입니다. 전년보다 쉬웠지만 변별력 있다. 에듀 동아의 기사입니다. 오늘도 이혜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자, 사실 뭐 제목에 거의 다 있는데요. 총평은 어렵게 출제됐던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국어, 영어 다소 쉽다.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변별력.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으나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서의 변별력은 갖췄다. 선택 과목은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공통에 비해 평이하다. 이는 선택 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줄여서 유불리 문제를 최대한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 22년 실시된 6평 결과 그 난이도를 더 높이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이랑 의학 계열 일부를 제외하면 수식의 70% 넘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5등급 이하, 수능으로 5등급 이하가 나오는 친구들은 굳이 수능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능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거죠.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 일부, 그다음에 굳이 할 이유가 없는 학생이 다수야. 그러니까 수능에 그렇게 목을 메고 공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을 동시에 변별력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럼 결국은 상위권에 맞춘 좀 어려운 문제를 더 이상 중간에 끼워 넣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양극화가 되니까. 그렇죠. 뭐 아주 이상한 게 되는 거지. 정규 분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구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능이 자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더 높이긴 힘들어. 그럼 이제 변별력은 있다고 그 기사에서 주장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 어려운 문제 세 문제가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 이게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1등급이나 2등급 친구들은 그게 중요하지만 어차피 3등급 이하는 그냥 틀리고 시작하는 거야. 신경 안 써. 거기서 예를 들면 더 어려워지든 말든 결국은 별 의미가 없죠. 그거 신경 안 쓰고 쉬운 거를 따닥따닥 신경 쓸 이유가 없어. 어차피 수능 자체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작년 수능인데요. 저는 작년 수능 난이도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국어하고 영어는 작년보다 쉽겠지. 근데 수학이 더 이상 어려워지는 건 불가능해.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 두세 문제의 변별력이 얼마나 행사되냐. 작년 같은 경우는 만점이 너무 많았죠. 2,700명. 여기 지금 수학을 보시면 만점이 2,700명이야. 그래서 의대 입시 이런 데서는 수학은 아예 애초에 변별력 자체가 없었어. 저 빨간 줄 맨 위에 저게 만점 라인입니까? 그렇죠. 만점이 2,000. 그래서 얘를 좀 줄이기 위해서 30번 문제 내지는 21번 문제. 통합이니까 21번 문제겠죠. 21번 공통 문제의 마지막 문제를 조금 더 변별력이 있게 내서 2,700명 만점이 아니고 뭐 한 1,500명 정도 선으로 낮추는 거 정도를 하겠지. 그러면은 뭐가 늘어날까요? 한 개 틀린 96점짜리들이 늘어나겠지. 여기가 작년에는 3,500명이어서 합해서 누적으로는 4,600명이었어. 근데 이거를 더 이상 낮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개 틀린 친구가 92점인데 거의 10,000명 가까이 됐거든요. 이걸 낮추는 것도 불가능해. 그러면 밑에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만점자를 약간 줄이는 21번의 난이도를 약간 높이는 정도가 올해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1등급이 그 표점 말고 원점수로 한번 추정을 해보면 확통이 91점, 미적이 한 88점 정도로 예상되는데 여기가 18,000명이에요. 1등급이 4%니까. 작년에 이제 동점까지 해서 4.2%였거든요. 이걸 더 낮출 수는 없어요. 80점대로 이걸 낮췄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도 2등급은 79점, 76점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더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고 3등급 60점대인데 3등급이 67, 64인데 그럼 이걸 50점대로 낮춰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등급은 50점대입니다, 현재. 그럼 쟤네가 40점대로 낮아져야 돼. 그리고 5등급, 우리가 중간이라고 기억하는 5등급은 추정으로 36이나 34점이야.
그러면 5등급이 그냥 20점대로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더 낮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네. 우리 그리고 6등급 7, 8, 9도 아닌데 6등급이 2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어떻게 낮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1등급 안에서의 변별력을 두기 위한 21번 문제의 난이도 약간의 상승, 그리고 나머지의 변동은 크지 않을 확률이 수학에서 높다고 보이고, 국어는 이거 극악무도하죠. 다 맞은 애가 28이야. 너무 어려웠지. 그래서 여기는 만점자가 예. 적어도 1000명 가까이는 아니어도 뭐 500은 넘어야 돼. 여긴 좀 늘리는 그렇죠. 쪽으로. 이걸 늘려야 돼. 너무 변별력이. 그리고 이제 저기 수학에 다 맞은 2,700등이 작년 국어로 치면 90점이었어요. 마이너스 10점이야.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수학은 아무 필요가 없고 네. 거의 모든 게 국어가 결정한 판이었죠. 국어가 네. 열쇠를 쥐고 있는. 그래서 2를 벌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수학의 만점자가 네. 국어에서 적어도 한 5점 이내 정도로 포진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요쪽 상위권이 쉽게 네. 느끼는 변별력 그 하락 예, 정도는 예. 예상이 되고요. 1등급이 84, 85, 네. 그 다음에 2등급이 77, 79, 예. 3등급이 70, 72, 예. 4등급이 60이야. 그러니까 수학보다는 등급당 10점 정도 높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아래쪽에서는 요거보다 살짝 올라가는 정도를 가져갈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네. 뭐 이 조정, 이 미세 조정 정도이지. 네. 뭐 극단적으로 통합 수능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네. 수학을 뭐 극단적으로 어렵게 내서 난리가 나겠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6평도 사실은 네. 어떤 변화, 그러니까 평가원이 뭔가 문제를 가지고 뭔가 변화를 주려 하지 않았고 네. 안정으로 간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뭐 불만, 네.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줄이는 쪽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걸로 네. 보여서 기존은 뭐 이런 변화로 갈 거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150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에 수능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러면 여기 나왔듯이 국어, 영어의 변별력은 작년보다 약간 떨어질 수 있고 수학은 뭐 한두 문제 변화 정도 네. 있어. 그러면 이제 1등급 친구들은 예. 국어, 영어, 수학을 골고루 잘, 탐구까지 골고루 잘 배치해서 공부하는 게 1등급 전략인 거고 네. 2등급인 친구들은 자기가 약한 과목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건 맞고 3등급은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괜히 킬러 문제 이런 네. 거. 3등급이면 지금 그 수학으로는 60점 중후반, 네. 국어로는 70점 네. 초반이야.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굳이 킬러 문제 막 붙들고 뭐 나는 킬러의 목숨을 걸래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본을 착실히 하고 네. 킬러 중에 운이 좋으면 하나를 맞거나 그렇게 해서 2등급에 접근하는 전략을 펴야 되는 거지. 너무 도박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솔직히 정시로 대학을 간다라는 개념보다도 최저를 맞추는데 좀 더 포커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수능 최저가 네. 뭐 4합 8이야 고대처럼 이런 경우는 골고루 잘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네. 3합 6이야. 그럼 하나를 버려도 되는 거야.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2합 5, 2합 6 두 개만 잘해도 돼. 그러면 전략적 선택 과목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3등급, 4등급 정도 학생들이 정시로 대학 가려고 수능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하고를 맞춰야 되는데 나는 영어하고 탐구로 맞춰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워. 그럼 그때부터 무슨 공부를 안 하겠어요? 수학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학은 점점 평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 4등급부터는 거의 과목별로 붕괴가 이제 학습을 조밀하게 하는 친구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그거 1번 과목이 수학인 겁니다. 그래서 수학 저는 평가원의 수학 교수님들은 골머리를 앓을 확률이 있다. 어떻게 내도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네. 참, 그 작년에는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국어가 키를 쥔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소장님 분석으로 봐서는 어떤 과목이 키를 줄지는 아직 예측. 저는 뭐 분산될 가능성이 좀 있다. 분산된다. 그러니까 국어가 약해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촘촘해지겠죠. 나중에 원서 쓸 때 복잡해지겠는데 어. 뭐 국어 하나만 잘했다고 해봐 해결되는 건 네. 아닌 구조. 작년에 너무 국어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여전히 전체적인 학습 구조나 출제, 왜냐하면 수학은 구조적으로 어렵게 못 내잖아요. 근데 국어를 포기한 학생은 의외로 적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맞출 때 네. 3합 몇이어도 예를 들면 충남대 같은 경우가 3합 11, 3합 12야. 네. 문과가 3합 11, 이과가 3합 12거든요. 예. 그럼 세 개를 봐야 돼. 그럼 수학을 버리지 국어를 버리는 건 없어.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국어는 그래도 끝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수학보다는 많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학이 아니죠, 국어가 변별력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의외로 네. 아까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정시 합격 네, 서울대, 네, 연대, 네. 고대 봤을 때도 네. 탐구가 2, 3등급이 압도적으로 네, 많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저는 탐구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보거든요. 오.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저기 과탐을 비중을 똑같이 주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네. 그 수학에 비해서 과탐을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 과탐을 망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서 수학을 다 맞는 걸 포기하고 저는 과학을 다 맞는 걸 하는 전략도 좀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네.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는 작년보다 작년만큼 더 국수 탐의 균형 학습이 굉장히 큰 힘을 그렇죠. 발휘해요. 1등급은 당연히 운명이지. 나는 수학만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3등급 되면 그건 최상위권의 운명입니다. 네. 대통령이 국가 전체 분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구의원은 자기 구만 책임지면 되잖아. 네. 1등급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억울하면 1등급을 안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네. 균형학습의 중요성 인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혜영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